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6주차인데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좀 뒤져보니까, 이 과목들이 너무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진짜 요약만 간단간단하게 책을 정리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예 2장을 한꺼번에 다 끝내버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요점만,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요한 내용들을 어차피 이번 과정들은 다 이론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암기 위주 꼭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이런 부분들만 짚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일단 첫 번째 2장에서 첫 번째 단어는 기술창업과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기업가, 세계 기업가 정신 주관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세계 기업가 정신 주관, 예, 그 글로벌 안트러프너십 위크라고 해서 매년 11월에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각 그 가입된 그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이 기업가 정신 행사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경영학자이자 이제 창업가 이론을 만드신 슌페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슌페터는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표현했죠.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신사업에 도전하며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기업가적인 벤처를 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엔진이라고 했고, 또 유명한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는 끊임없이 이 혁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혁신의 중심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기업가 정신은 피터 드러커는 혁신이 추구되어야 되고, 이런 혁신의 중심에 기업가 정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슌페터는 끊임없는 제품의 개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넘어갑니다. 다음 기술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뭐 중요한 거 특별히 없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슌페터라는 학자가 1936년에 발표한 경제발전 이론에다가 어떤 표현을 썼느냐? 예, 경제발전 이론은 총 3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하죠? 슌페터가 주장한 경제발전 이론은 몇 단계? 예,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창안 단계. 창안 단계. 그러니까 발명품이나 아니면 고안품을 창안하고, 두 번째 단계는 혁신 단계. 예, 혁신 단계에서는 고안된 제품의 상호성이 있는 것을 선택해서 개발을 통해서 상업화시키고, 세 번째 단계는 확산 단계. 상업화된 신기술이 경제 전체로 확산되어 가는 단계. 그러니까는 슌페터, 슌페터는 1936년 경제발전 발전 이론에서 얘기한 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창안 단계. 창안 단계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 두 번째 혁신 단계. 혁신 단계는 그 고안된 제품을 상업화하고 런칭하는 단계. 세 번째 확산 단계. 그 제품이 일상생활에 퍼져나가서 경제 전체로 확산되는 단계. 이렇게 세 개 단계로 나눠지고 있다. 이 정도는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얘기도 했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슌페터가 주장한 혁신가는 어떤 사람이다? 예, 창조적인 파괴를 하는 사람이다. 예,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슌페터가 한 게 뭐예요? 창조적 파괴. 이게 누구예요? 이게 창업가다. 기업가 정신이다. 요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오늘날 경제 시스템은 관리적 경제에서 무슨 경제로? 기업가적 경제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규모의 경제라든가 대기업 위주의 어떤 경제 체제였다면 지금은 기업가, 창업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넘어가서 또 이제 유명한 경영학자죠. 예, 피터 드러커. 예, 피터 드러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 정신이 높은 나라를 누구? 우리나라로 선택을 한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특히 IMF 외환위기 계획으로 네, 특별히 여긴 알아두실 거 없습니다. 예, 피터 드러커 아마 요 정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피터 드러커가 우리나라를 가장 위대한 기업가 정신이 높은 그런 국가로 명명한 책 이름은 뭔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죠? 넥스트 소사이어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론이니까 이렇게 주장한 어떤 그 학자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슌페터의 경제발전 이론 3단계 이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창업가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해 나간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그리고 피터 드러크의 넥스트 소사이티 정도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기업가 정신이 뭔지, 예, 기업가 정신이 뭔지, 예, 이따 설명을 하는 정의. 기업가 정신의 핵심적인 개념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동기와 실천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핵심은 두 가지네요.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New Value Creation. 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기업가 정신이고,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는 활동, 예, 그 새로운 가치를 사업화할 수 있는, 사업화하도록 실천하는 활동,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다양한 시각, 이것도 이제 학자들에 대한 어떤 주장한 내용들, 이걸 아실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슌페터는 어떻게 보면 슌페터가 제일 먼저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연구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 슌페터는 네 가지 즉 경제학적, 사회문화적, 심리학적, 경영학적 접근 방법으로 기업가 정신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슌페터는 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슌페터는 기업가 정신을 제일 먼저 연구한 학자 중에 하나인데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분야로 경제학적 그리고 두 번째 사회문화적 그럼 세 번째 심리학적 네 번째 경영학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네 가지로 접근을 했고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시적인 활동은 요거하고 요거고요. 그리고 미시적 이거 네 개고요.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심리학과 경영학적 관점이다. 그러면 요 두 개는 뭐예요? 요 두 개는 미시적. 그리고 경제학적 사회문화적은 거시적. 아시겠죠? 예,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 들어가죠. 경제학적, 그 다음에 산업정책, 그 다음에 사회학적, 정치학적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네 개가 거시적이고
이 두 개가 미시적으로 분석을 한 그런 내용, 연구를 한 내용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어떤 핵심 꼭지들이에요. 항목들이에요. 슌페터는 기업가 정신을 연구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1세대 학자인데 어떤 항목으로 경제학, 사회문화, 심리학적 그리고 경영학적 분야로 나누어서 연구를 했고 기업가 정신 연구를 했고 그리고 경제학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산업정책적, 정치학적 분야는 거시적. 그러니까 슌페터가 연구한 거시적인 기업가 정신 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럼 요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슌페터, 슌페터, 슌페터 1. 거시적 2. 미시적 그래서 몇 가지? 요거 네 가지야. 그리고 요거 두 가지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네요. 경제학적 접근 방법은 기업가 정신을 기존의 경제적 균형을 파괴하는 요소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인 창조적인 파괴가 일어난다는 소리고요. 두 번째, 사회문화적 접근 방법은 기업가 정신을 자본주의 사회를 탄생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봤습니다. 이념적인 부분이네요. 그다음 세 번째,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은 기업가는 남들과는 뭔가 다른 특성이 있다. 예, 이거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심리학적으로 뭐 여기 뒤에 나오는지만 뭐 자기주도적이고 뭐 위험 감수가 높고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학적 접근 방법은 기업가의 개인적 형산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관리학적 부분이에요. 관리적인 부분,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거나 관리라는 부분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 경영 활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차원의 기업가 정신과 조직 차원의 기업가 정신의 비교, 요거는 이렇게 표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까지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과 그리고 조직과의 어떤 차이 이 정도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예요. 예,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밀러, 여기 나와 있는 밀러, 어떻게 돼요? 밀러 그리고 누가 코빈과 슬레빈, 자라, 그리고 제닝스와 럼프킨. 예, 이거는 학자들이 뭘 중시하게 생각했어요? 요거. 혁신성, 유형관성, 진취성이 기업가적 특성, 개인적 특성이죠. 심리적 특성입니다. 심리적 특성을 연구한 사람들은 누구? 밀러부터 시작해서 밀러, 코빈, 슬빈 이런 걸 왜 외워야 되는지 그죠? 그 다음 자라 어차피 창업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 알아두시는 게 좋죠. 유명한 학자들이니까 럼프킨 이런 분입니다. 밀러, 고빈, 슬레빈, 자라, 그다음에 제닝스, 럼프킨 이 사람들이 어떤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 중에 기업가적 특성, 심리적 특성을 연구한 학자들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기업가 정신의 개인적인 특성. 개인적인 특성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예, 이렇게 나눠집니다. 혁신성, 위험감수성, 뭐, 세 개도 있고요. 이것도 어쩌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밀러가 주장한 기업가적 특성이 아닌 것은 해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그리고 또 하나 뭐 더 내겠죠? 그게 답이 되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러는 이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예. 밀러의 기업가적 특성은 몇 가지? 세 가지. 혁, 위, 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 한 가지가 나오면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 개념적 정의는 이렇게 총 크게 더 세부적으로 가면 더 많아요. 근데 크게 세 가지다. 어떻게? 혁신성, 그리고 위험 감수성, 진취성. 이건 누가 했다고요? 이건 밀러가 먼저 분류를 해놨고, 이 정도는 이 세 개는 밀러가 분류를 했고, 밀러. 그리고 자율성, 그리고 경쟁적 공격성. 예, 시장을 압도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치고 나가는 어떤 그런 능력이죠. 예, 그런 능력. 뭐 자율성은 아시겠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기업가적인 어떤 감각. 그래서 조직이나 관료주의를 탈피해서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몸담고 있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죠. 예, 창업가가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와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기업가적인 독립성 이런 거를 자율성이라고 그러고요. 진취성은 이게 중요해요. 미래를 예측한다. 예. 그래서 기회를 포착한다. 예, 그리고 위험성은 당연히 위험을 감수하는 뭐 창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내재된 위험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가는 것. 단 중요한 건 위험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대처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하는 게 그 창업가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혁신성은 지속적으로 계속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이게 혁신성이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세부적으로 나오네요. 자, 혁신성은 슈페터에 의해서 처음 도입됐대요. 예, 이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예, 누가 먼저 도입했어요? 예, 슈페터가 도입을 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 위험 감수성은 칸딜론이 기업가 정신을 불확실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하여 불확실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예, 칸딜론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유통상이라고 얘기했네요. 그죠? 예, 칸딜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분은 그 창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건 뭐예요? 유통을 기업가 정신에 비율해서 불확실하지만 매입을 하고 가격에 매입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불확실하지만 매각을 하는 그런 어떤 유통상들은 당연히 살 때 가격은 정해져 있지만 팔 때는 그 얼마에 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험의 부담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맥클란드는 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인으로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예, 그 창업가 정신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돼요. 기업가 정신의 핵심적 요인으로 위험 감수성을 들었으며 이는 기업과 일반적인 경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됐다. 예, 그래서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도전하는 의지의 정도로서 위험에 무관심하고 위험을 즐기는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섹스턴과 그리고 바우만 예, 이거 되게 유명한 학자입니다. 섹스턴과 바우만이 예, 주장했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기업가적인 핵심 요소는 누가? 맥클란드가 주장했다. 맥클란드가 위험 감수성에 대해서 예, 핵심 요소로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시험 문제가 많이 나냐면 위험 감수성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은 뭐 학자는 그랬을 때 요 세 명이 다 나올 거고요. 요 세 명, 네 명이네요. 칸딜론, 맥클란드, 섹스턴, 바우만 이런 네 명이 나올 거고 나머지 한 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예, 찍어 주실 필요가 있죠. 예, 그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감수성 무조건 위험을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예, 신중하게 리스크를 계산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불필요한 위험은 피하는 것. 예,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위험 감수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가, 창업가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위험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사람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진취성인데요. 진취성은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서 시장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행동. 누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김종관.
이 정도는 또 외워두셔야죠. 김종관. 그리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 수에 부여하려는 경영활동. 누가? 이춘우. 이분도 되게 유명한 창업학자입니다. 김종환이나 이충우가 주로 진취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서 시장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행동은 김종관. 그리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에 부응하려는 경영활동을 이춘우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외국학자로는 럼킨 그리고 데스 이런 분들이 진취성에 대한 어떤 연구를 했고, 그리고 슬래빈, 코빈도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개인적 특성에 대한 항목은 기업가 정신의 특성에 대한 항목은 주로 그 특성별 주장한 학자의 이름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진취성은 누구누구? 진취성은 우리나라는 김종관 그리고 이춘우, 또 그 외국 학자로는 럼킨, 데스, 그 다음에 슬래빈, 그 다음에 코빈. 예,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기업가 정신의 특성들을 많이 얘기하는 어떤 개인적 특성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 이런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가지 외에, 세 가지 외에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 외에 또 필요한, 아니, 또 분류되는 그 개인적 특성은 헌신, 결단, 그리고 인내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 심지어는 가족의 희생까지 요구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창업가는 외로워요. 그리고 힘듭니다. 그리고 매 순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선택의 연속이라고 그러죠.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예,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한 번에 성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특성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동기부여, 예, 성취 추구. 예, 그렇습니다.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목표로 한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 설정 목표를 달성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예, 이런 걸 이제 성취 추구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성취 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취 추구에 대한 예, 연구를 한 학자들은 누구누구? 예, 여기는 맥클랜드밖에 없네요. 예, 랜드. 예, 맥클리 랜드라는 사람이 성취 동기이론에서 이건 성취 동기이론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취 동기이론에서 인간은 성취 욕구, 그 다음에 권력 욕구, 그 다음에 친화 욕구, 이 세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 중에서 이 성취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뭐 권력 욕은 아시죠?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 예, 권력욕. 그리고 친화 욕구는 관계지향적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예, 사람들 만나서 예,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를 본인의 어떤 행복으로 느끼는 그런 어떤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욕구 중에 맥클리 랜드가 주장한 이 성취 동기이론에서 얘기한 세 가지 욕구 중에 성취 욕구는 창업가의 특징을 나타내는 욕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것도 중요한 욕구인데요. opportunity orienta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기회지향형. 예, 저 발음 너무 좋죠? 예, 기회지향형.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해요. EO라고도 표현합니다. 창업기회, entrepreneurial opportunity를 추구하고 도전해 나가야 하는 게 바로 또 하나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끊임없이 기회를 탐구하고 기회가 있으면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창업가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독창성, 책임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존의 것들을 버리고 독창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성격,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려는 성격, 예, 이런 것들이 창업가로서 갖춰야 되는 성격 중에 하나이다. 아니면 창업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문제 해결 추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 위에 있는 기회지향성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된다고 보시고요. 혁신성과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예,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 통제 위치. 예, 이거는 로토가 주장을 했나요? 자기 스스로를 믿으며 자신의 삶과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표현하죠. 요즘에 뭐라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자기 주도적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기 주도적. 그래서 본인이 목표도 삼고 그리고 본인이 행동도 하고 그 행동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자기가 운명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예, 이런 것들이 주로 내부 통제 위치, 자기주도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모호함에 대한 수용, 이거는 뭐 위험 감수성이랑 똑같은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또 그죠? 예. 그래서 보통은 계속 외부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사업가들한테는 외부 환경 그리고 자금 그리고 사람 조직 등에 대해서 계속적인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모호함이 생기고 이런 모호한 상황을 참고 견디며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관용. 네, 맞습니다. 실패 과정을 그냥 경험으로 생각을 하고 너무 아쉬워하지 않는 그러한 특성, 개인적인 특성,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기업가 정신의 특징들을 쭉 한번 나타낸 거고요. 예, 기업가 정신들의 특징이나 구성 요소라고 표현했군요. 예, 구성 요소를 쭉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개인적 특성별로 구성 요소별로 어떠한 학자들이 그 얘기를 했는지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그 개인적 특성은 여기 세 개. 혁신성, 위험감수성, 그리고 진취성. 그 정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과 사회, 문화, 경제 이쪽이 관련된 파급 효과는 어떤지 이거는 1학년 때도 여러분들이 배우셨는데요. 제가 아마 설명드렸을 거예요. GEM, 예, 글로벌 앙트러너십 모니터라는 그 연구기관, 매년 기업가 정신을 연구해서 지수를 발표하는 연구기관에서 한 내용들과 가장 그 인용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발도상국과 특히 1인당 GDP가 증가하는 아니면 산업이 웬만큼 성숙하는 이런 단계에 있을 때 초기 창업 활동은 최저점에 이르고요. 보통 개발도상국가 때 창업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GM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GDP가 계속적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 밑에 있는 그 나라일수록 밑에 있는 나라일수록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창업률이 높고 그 대신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꾸로 반비례 돼서 창업률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GDP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GDP와 그리고 그 창업률, 활동 지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창업 활동이 낮아집니다. 예. 그리고 거꾸로
후진국일수록 아니면 GDP가 아주 낮을수록 그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 창업 활동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게 선진국이 되면서도 창업 활동이 높아지면 이제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창업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GM이라는 것가 어떤 기관인지 정도 여기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국의 경제 성장은 3분의 1이 기존 기업, 그리고 또 3분의 1이 창업 활동, 그리고 기존 기업과 창업 활동이 상호작용, 이게 결합돼서 경제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래서 만약에 선진국 입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진국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도상국에서 만약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점점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창업 활동이 낮아지는데 이 창업 활동이 낮아지면 이제 경제 성장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통은 개발도상국에서 한참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 선진국으로 가기까지는 좀 갭이 생기는데 이 갭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창업 활동을 더 활발히 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에요. 일단 경제 발전을 하려면 창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자리 창출은 그러면 어떠냐? 일자리 창출은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보다는 창업한 지 1에서 5년 사이의 창업 초기 기업이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업을 많이 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경제 성장도 되지만 일자리도 창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그럼 우리도 창업들은 계속 많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왜 일자리가 안 생기냐? 그리고 왜 창업이 일자리에 반영이 안 되냐? 바로 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이건 뒤에 나와요. 질적인 문제. 어떤 문제? 예. 생계형 창업과 그리고 두 번째 기술적 기회형 창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 창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전문 창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후진국 창업은 이게 많다는 거죠. 이게 생계형 창업이. 그래서 결론은 생계형 창업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창업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기회형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정치적으로 교육이나 아니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인프라가 창업 관련돼서 갖춰져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 창업한 지 1에서 5년 사이에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이 더 많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학자이자 경제정책 전문가인 경제학 교수 레스터 서로우는 지식의 지배라는 어떤 책에서 부를 창출하는 요소 중 기업가 정신을 으뜸으로 꼽았다라는 거, 또 여기 또 하나 책과 그리고 학자와 그리고 이 내용은 한번 알아두시고 나중에 혹시 아는 척 하시면서 써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 누구? 레스터 서로우. 서로우는 뭐라고요? 지식의 지배라는 책에서 부를 창출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만 부가 빨리 창출된다라는 얘기죠.